안녕하십니까, 박병기입니다. 제가 모처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접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마약 부모님이 어떻게 이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쭉 낚시를 해오면서 낚시의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기법 전수를 해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쭉 경기 낚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꼭 경기 낚시 위주로만 이렇게 제가 컨셉을 잡아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 분들하고 또 경기 낚시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가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일 즐겨 쓰는 게 이제 아쿠아 블루떡밥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쿠아 X라는 이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꼭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꼭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런 평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낚시를 해보면서 여기 어떤 특징을 살려가지고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문복 낚시터 편에서 미끼를 한 번에 갠다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반고봉 정도로 해가지고 300을 넣거든요. 300을 넣은 다음에 고봉으로 저는 항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아쿠아 블루는 300을 넣은 다음에 제가 한번 어떻게 했냐면은 물은 한 번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150이 들어간다 가령 그러면 50 넣고 150을 넣으면 50은 그냥 금방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분이 골고루 이렇게 수분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잖아요. 300을 넣으면 보통 한 175에서 180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둔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고서요 한 번에 넣습니다. 그래야 집어넣고 교반을 시켜주면은 한 번에 똑같이 물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령 50을 넣고 또 다시 100을 이렇게 뜨는 사이에 50은 벌써 어분이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한 번에 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을 넣은 다음에 175를 넣고요. 이제 또 하나는 한때는 이 아쿠아2가 경원산업에서 상당히 이 인기가 제일 많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제품을 갖다가 제일 많이 첨가해서 쓰고 있거든요. 2를 100.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신제품 나오는 아쿠아 X 보통 이제 1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은 이게 이제 해초 성분입니다. 그래서 해초가 해초 성분이기 때문에 집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시 이제 100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물을 175에서 한 188 정도를 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테이토 계열, 이제 포테이토도 이제 조금 글루텐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루텐 성분이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퍼짐 현상을 조금 잡아주는, 점성을 좀 유지시켜주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테이토를 여기다가 한 100cc를 살짝 첨가를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에서 조금 빠지지 한 190 정도를 넣거든요. 한 190 정도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한 번에 넣고 개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블루는 175 정도를 넣었는데 이거는 포테이토 계열을 조금 첨가를 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한 5% 정도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한 180 뭐 이 정도를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보통 일반 분들은 숙성 하는데 숙성이라는 게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경과된 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딱 찝어 보면은 이 좁쌀 마냥 이 집히는 현상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숙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3, 4분 있다가 완전히 어분 자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 가지고 알갱이가 씹히지 않았을 적에 여기다가 이제 그 저 포테이토를 살짝 첨가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낚시 쭉 하시면은 과다한 집어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과다한 집어보다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한 템포씩 이제 집어넣는 이런 쪽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100만 넣습니다. 100 넣고 이제 향버거가 이제 어분보다는 이제 조금 집어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향버거 한 100만 넣습니다. 이제 동번데기 가루면 이제 동물성이죠. 동물성이 한 50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그 꼭 뭐 이렇게 계량컵을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손에 익다 보니까 원래 계량컵을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저어 놓은 다음에 그냥 손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집어제길 때는 먹이용 할 때는 정확하게 개주거든요. 물선 조정하기다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집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대략 손으로 해가지고 뭉쳐질 정도의 어떤 감촉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감각으로 꼭 뭐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그냥 감각으로만 이렇게 그냥 물성을 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제 개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한번 찝어 보면은 벌써 알갱이가 물을 다 수분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숙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손을 갖다 비벼버리면 손에 열기 때문에 찰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단을 줄이기 위해서 항시 요런 어떤 뭐 제가 이제 티스푼을 가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살 돌려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그 아까 제가 그 엑스하고 김밥하고 이제 아쿠아하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3종을 섞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점성을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그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그 중충덮밥에 쓰는 스카이인데요. 스카이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르텐을 넣어도 되고요. 포테이토 계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첨가해 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살짝 손으로 이렇게 골고루 곰벌바닥으로 해가지고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쓰는 거는 주로 이제 집어성 겸 같이 이제 바늘 이제 쌍포를 피게 되면은 이 블루 자체는 사냥용 미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이제 포테이토나 보통 이제 그 구르텐을 갖다 함유한 떡밥은 집어제 겸 사냥용 미끼로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항시 이렇게 이제 개고 있거든요. 근데 초기 집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꼭 미끼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이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집어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그 대신에 집어제를 과다한 집어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령 뭐 500cc나 600cc를 개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한번 붓잖아요. 붓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번 다 큰 다라에다가 뭐 우리가 뭐 김장할 때 쓰는 보통 이 김치 그 저기 큰 다라 같은 데다가 500cc를 한번 부어놔 보세요. 그럼 바닥에 깔려요. 그럼 거기에서 바늘 달린 미끼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골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과다한 집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입질만 이제 대추할 크기로 해가지고 한 몇 번 집어넣은 다음에 또 입질 온 그 입질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 각각 한 번씩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끼는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낚시를 해가면서 템포 낚시 요령이라든가 밥 타는 요령을 설명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낚시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거는 이제 3미대 위주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기온이 차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연안으로 이렇게 도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안쪽으로 불기 때문에. 제가 요전에 그 장광낚시터에서 인터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시 해는 등지고 바람을 안고 하라는 이런 제가 이제 이건 교훈이다라고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람을 안고 하면 항시 바람을 안고 붕어들이 회유를 하기 때문에 보통 평소 같으면 3미대를 즐겨 쓰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2구대, 이제 조금 안쪽으로 이제 고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2구대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이제 찌는 이제 보통 한 수심이 한 3m권 이 정도 나오면은 보통 한 4g대 정도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제 편대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편대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편대는 좌측에는 1.0, 우측에는 1.2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름에는 무거워도 입질 보기 좋고, 이제 뭐 개체수도 예를 들어서 마리수도 이제 좀 자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질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들어오는 이런 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상당히 짧으면서도 그 대신에 정직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외의 분수보다도 상당히 높게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심이 3m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 편대에서부터 찌까지 3m면은 보이지 않는 속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긴장도가 항시 팽팽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찌하고의 어떤 편대까지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항시 세게 쓰거든요. 그러면 가령 입질이 없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면은 미끼하고 밥하고 이탈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생각하지 못할 그런 분수를 제가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쭉 낚시를 이렇게 해본 결과치인데요. 뭐 꼭이라는 건 아니에요. 꼭이라 하면 그게 이제 정답인 양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답보다는 정답에 가깝게 접근하는 이런 컨셉 위주로 저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떡밥 다는 요령은요, 제가 이제 이것도 어떤 뭐 새로운 기법이거든요. 이게 낚시라는 게 이제 기법이 기술이고, 기술이 바로 이제 기법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이 이렇게 떡밥을 달 때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요. 저는 이렇게 버리면은 떡밥을 풀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떡밥을 달 때 두 손가락으로 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는 압이 가해지지 않고 귀마리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세 손가락으로 눌러서 바늘을 다는 경우는 두 손가락으로 다는 것보다 빨리 풀어지게 되겠죠. 근데 세 손가락으로는 전체적으로 감싸는 거고, 두 손가락으로 다는 거는 귀마리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빨리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같은 떡밥이라도 빨리 풀어지면서 집어를 노리고, 한쪽은 기다리면서 입질이 바로 들어오면 귀마리만 하면 들어가죠. 양쪽 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빠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압을 가해서 세 손가락으로 밥을 다하는 경우가, 저는 꼭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에는 세 손가락으로 감싸고요, 또 한쪽은 귀마리만 들어갑니다. 두 손가락으로. 그럼 빠르죠. 이게 바로 이제 템포 낚시입니다.
이제 저송기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찌가 뭐 뭐라고 그러는 표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초기에 이제 밥 몇 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러는지 꼼짝을 안 해요, 이 찌가. 바늘 묶는 이제 제가 이제 바늘 묶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이제 바늘 묶는 거 이제 제가 유심히 보면은요. 이것도 한 가지 이제 기법이고 이제 고급 기술이거든요. 보통 일반 분들은 한 번만 묶어서 바로 빼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다시 당겨버리면 다시 풀러서 다시 이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묶어놓으면 풀리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명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올가미 묶음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꼈으면은요,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 홈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땡기면 땡겼어.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안 되면은 거의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숙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보다 이게 더 빠르죠. 완숙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숙달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은 어려운데 한번 숙달되면은 상당히 이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왜 이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낚시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경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바늘만 안 끊어졌으면은 내가 우승을 하는 건데, 1등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끊어지는 거 보면은 간혹 생기죠. 그 끊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원을 한번 그려가지고 딱 당기다 보면은 스크러치 나는 부분에서 잘 끊어져요. 그게 제가 묶는 올가미 묶음법은요,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져요. 그래서 항시 귀로 올라타는 부분이 없어요. 항시 서로 간에 고기가 물면 물수록 당겨주니까 올라타는 부분이 없죠. 근데 전자에 묶는 이런 방법은 자꾸 이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면 이 귀에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돌아가거든요. 딱 당기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기 낚시 이렇게 보면은 1등하고 2등하고 한두 마리 차이뿐이 안 나요. 근데 꼭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고기 한 마리만 떨구지 않았으면 내가 1등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패단을 줄이기 위해서 바늘 귀에서 자꾸 올라타거나 이런 방법을 줄이기 위해서 올가미 묶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도만 편해요, 이 방법이. 아이고, 천신만고 끝에 확실히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라 그런지 입질도 상당히 약하고요. 우측 때는 제가 편대 1.2를 쓰고요. 좌측에는 1.0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 편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좀 들어오는 고기 이제 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주 입질폭이 엄청 짧아요. 극과 극인 상황. 근데 이 짧으면서도 정직한 입질 있죠. 짧으면서도 계속 주시해가면서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포 낚시를 계속 하면은 좀 될 것도 같은데 부지런히 해도 되는 낚시가 아니네요, 지금은.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던져놓고 좀 기다리는 낚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쌍배 낚시는 내가 집어를 시켜가면서 하는 낚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법이 무궁무진해요. 집어할 적에도요, 쌍대가 같이 있으면 집어할 때는 찌보다 조금 앞쪽으로 집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앙에다가 양쪽 대의 중앙에 조금 앞쪽으로 그렇게 해서 집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집어는 가운데다 시켜놓고 벌림 낚시를 하는 거죠. 양쪽 다 쌍대를.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영향에 따라서 낚싯대 바꿈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부는 쪽에다가 집어를 시켜야 돼요. 붕어는요, 항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물 가는 반대쪽으로, 물이 오는 유입되는 쪽으로 항시 머리를 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해서 집어를 시키고 반대쪽에 있는 낚싯대로 붕어를 잡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질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극과 극인 상황이죠. 우리가 입질이 좋을 적에야 뭐 관계가 없잖아요. 쌍대를 해도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채고 챔질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입질이 짧아요. 약하다고 그러죠. 뭐 반매디 점 입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입질이거든요. 그런 입질, 미세한 입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대가 더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입질이 빈번하게 들어올 때는 이제 쌍대도 집어시켜가면서 잡아내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쌍대가 더 유리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입질이 아주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대보다도 지금 같은 입질법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챔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챔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 이제 말씀 도중에 이제 나도 반사적으로 이제 손이 나갔거든요. 처음에 한 마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두 마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입질 들어오는 이런 빈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모처럼 한번 깨끗한 붕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약붕어님이 하시는 멘트 있죠? 히트다 히트.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2mm 이제 케미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제 거의 다 이제 3mm가 보편적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3mm짜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mm짜리 이제 전자케미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이제 낮에 쓰는 낙케미도 이제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자리미김이 됐어요. 근데 이제 3mm짜리는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군대에서 철모 쓰고 구보하는 거하고 또 일반 또 그냥 철모 안 쓰고 이제 구보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만큼 철모수를 위에서 이제 누르고 있으면은 입질폭이 그만큼 이제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3mm짜리보다도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자리매김이 됐잖아요. 2mm짜리가. 근데 이제 일반 분들도 3mm짜리 케미가 이제 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다 3mm 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링 작업하는 것보다도 이제 보통 기본찌 맞추면서 하다가 허챔질 나오면은 1.3에서 1.5 케미가 있어요. 그러고 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죠. 1.5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찌에 대한 잔존 부력을 죽여주기 위해서 위에서 살짝 눌러주면은 탑을 한 탑 한 탑 올리다 보면 저는 탑낚시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탑을 올리다가 어느 한계치까지 올려도 허챔질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케미로 1.2에서 1.5로, 그러니까 중짜 케미 하나 정도 되는 거죠. 0.018 정도. 그 무게만큼 위에서 살짝 눌러주면은 또 후킹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운영해 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 하시다가 이제 안 나오면 허챔질 하면 이제 오링을 이제 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달력이 수중 중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속에서 오링 하나 끼워도 그만큼 무게가 작용이 안 되지만은 물 바깥으로 올리는 탑의 무게는 그만큼 더 가중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탑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예를 들어 같은 0.018이라도
예를 들어서 두 탑을 올리는 거하고 물속에서 오링 하나 끼는 거하고 전달력은 탑을 올리는 게 물속의 전달력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탑낚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 겨울인 겨울입니다. 야, 입질 보기. 이제 여름하고 틀리는 게 내 입질을 보면은요, 아주 짧아도 엄청 정직해요, 입질이. 같은 한 메디로 올려도 좀 묵직하게 올리는 그런 느낌. 그냥 끈적하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해가 이제 넘어가서 그런지 찌가 보이지를 않네요, 지금. 그래서 나도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지금 챔질이 손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녁 먹고 와서 케미를 끼고 한번 뭐 밤낚시 조과가 어떤지 한번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밥 먹고 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첫 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그 손이 나가서 입질이 좋은 입질인지 나쁜지 저도 이제 판가름하기 어렵거든요. 약한 입질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첫 수가 나왔는데, 뭐 찌가 미동이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뭐 치약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이라서 그러는지 밥 먹고 가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뭐 템포 낚시 위주로 이거 부지런히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거푸 연속 한 2마리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기대도 되는데요. 한 번 더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모처럼 사이즈 좋은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그 마약붕어님 그 멘트 있죠? 아, 히트다, 히트.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모처럼 씨알 좋은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생각하고 제 느낌인데요. 지금 붕어를 이렇게 만지면 붕어가 상당히 차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윗물하고 위에 있는 물은 현재 그렇게 이제 차갑진 않는데, 붕어를 한번 잡으면 붕어가 상당히 차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붕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층에 이제 머물러 있지 밑에까지 아직까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조금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아마 이제 그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면은 입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좀 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은 붕어는 이제 제가 한번 얘기 도중에 입질이 반목 정도 벌어지는 거를 제가 챔질했거든요. 하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자가 아니라
안전벨트라고 그러죠. 입에 하나 걸리고 하나는 지느러미에 걸리고. 갈수록 씨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붕어가 깨끗합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예상하기를요, 처음에 이제 한두 마리 잡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두 마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제 간접적인 집어로 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집어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한 시간에 가량 두 마리가 나왔다. 밥 먹고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마리 잡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마리 잡았다. 그 다음에 2시간짜리 이제 뭐 3마리, 4마리. 또 다음에는 또 이제 더 나오겠죠. 낚시는 사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편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시 그러거든요. 보통 제가 세목을 내놓고 낚시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세목을 내놓고 하다 보면은 편대가 항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어쩔 때는 뒤뚱뒤뚱 하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떡밥 크기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물에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정렬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예를 들어 저항을 안 받고 받고에 따라서 떨어지는 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세목이면 한 목천에 가령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내가 세목을 나오는 목수다 그러면은 한 목 전에 고패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목이면은 네 목에서 이렇게 이제 세목이면 네 목에서 고패질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이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 편대 날개에 묻혀가지고 입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한 목 전에 고패질을 해주다 보면은 채비 정렬을 시켜줍니다. 정렬을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한 바늘 죽는 미끼보다도 두 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돼 있는 걸 가지고 한 목 전에 고패질 하다 보면은 싹 이렇게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싹 세 목이면은 한 목 전에 네 목에서 살짝 고패질 해주면은 다시 채비 정렬을 딱 시켜준 다음에 밀어 놓으면은 채비 정렬 장점 하나에 사각 정리까지 사선 정리까지 잡아주는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고패질하는 거는요, 어분 같은 경우는 점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고패질을 해버리면 대략 역효과가 납니다. 바늘하고 미끼하고 이탈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고패질 할 때가 있어요. 밥을 풀어지는 이 시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바닥이 좋은 데서는 관계가 없는데 앙금층이라든가 슬러지층이 많은데 이런 데서는 묻힌 밥을 한번 살짝 빼내준다는 느낌으로 고패질을 한번 해주다 보면 묻힌 밥을 살짝 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앙금층에서 살짝 묻혀있는 미끼를 빼준다는 느낌 정도로 해가지고 고패질을 하다 보면 바로 그때 입질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분 낚시할 때는 중간에 절대 고패질하면 대략 역효과가 나고요. 구리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점성이 있어가지고 바늘에 발라붙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끔 고패질해도 관계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 좋은 데서는 중간 고패질을 해버리면은 대략 역효과가 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그냥 한참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누렇고 아주 마지막 고기 이거 그냥 듬직하게 손맛을 보여주네요. 아이고 우리 마역 부모님 멘트 히트다 히트. 아유 모처럼 묵직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는 그 경기 낚시 원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들은 항시 그 경기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되는 쪽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이제 즐기는 낚시 쪽으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경기 낚시 하시는 분들은 경기 낚시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도 있고 또 질 나가시는 분들은 질 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기법도 있겠지만은 이제 경기 낚시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항시 부지런히 최고입니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력 아닙니까? 그러면 체력이 최고의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시 부지런한 만큼 조과가 보장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항시 어딜 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낚시할 적에는 나만의 즐길 수 있는 부지런을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조금 이렇게 조과에 좀 보장이 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생각은 제가 많이 했어요. 오기 전에도.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도 갑자기 좀 안 나고 그러거든요. 또 말도 좀 버벅대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또 찾아볼 때에는 조금 더 이제 말하는 것도 정리 좀 하고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